2025년은 그 수많은 종류의 상선 중에 정말 딱 컨테이너 하나만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의 상선들 중에서 컨테이너는 원래 계속 발주가 나오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바닥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2025년의 기대감을 다 실현시키지 못했던 LNG가 좀 더해지면서 상선에 대한 기대풀이 조금 더 두터워지는 상황에 25년 동안 조선주 특히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레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주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이 내년에는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올해 조선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선박이 한국에서 건조될 수 있다는 문구가 공식 문서에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2026년 K조선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업과 운송업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뵀어요. 좀 지겹게 나오죠? 아니, 요즘에 그만큼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마스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마스가 프로젝트가 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마가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십 빌딩을 하나 넣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측에 제시했던 프로젝트 명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 미국 선박이 한국에서 건조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세 협상하고 이제 여름에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만 미국이 법적으로 그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뛰어넘으면서까지 우리가 그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팩트시트에 확실히 넣어서 이제 지금 현재 상선의 경우 이제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군함의 경우 반스톨레픈스법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그 부분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걸 명시를 해 놓아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마스가에 좀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중요한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펼쳐지고 있다. 네. 쉽게 얘기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팩트시트에는 사실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수많은 조선사들 중에서 한화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부분의 사항은 마스가 프로젝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는 잠수함을 핵연료를 사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절차를 저희가 이제 분명히 한 부분이고요. 핵 잠수함을 건조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잠수함 중 이제 핵 연료 추진으로 저희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잠수함이 한 21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대적으로 한화오션이 15대나 만들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코드가 누가 제일 많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통 추진 방식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한화오션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추게 되는 무기 체계 중에 핵 추진으로 된 잠수함도 갖추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기존에 원래 진행되던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형 방산 업체들을 상대로 이제 입찰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 어떻게 특정하게 한 업체를 딱 집어서 반드시 그쪽이 건조하게 될 거다라는 보장은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해군력 보강과 이제 우리나라가 갖출 수 있는 무기 체계의 그 메뉴판이 조금 넓어졌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 해군 참모총장이 HD 현대랑 한화오션 조선으로 직접 방문했는데 이 움직임을 만약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해외 그 해군 관계자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빅2 조선소를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부 실사를 하시거나 이러한 부분은 2024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형 방산을 거의 전담해서 하다시피 하는 두 개의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부분을 시찰을 좀 더 했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간의 팩트시트가 발표가 될 때 어쨌든 한국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수주나 뭐 MRO 프로젝트 확대 같은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 이제 24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이 대형 2개 조선업체가 받은 MRO가 다 전투함이 아니라 군수 지원함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MRO도 좀 전투함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두 사업장에서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는 사업장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인력은 잘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발주나 그리고 신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우리를 필요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조선업이 인력이나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노후화됐다라는 지적도 많고, 미국은 사실 조선업이 거의 쇠퇴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연구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 조선업체한테 가장 문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떠한 사업장도 사업 진행 속도가 정말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배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맡겨놓거나 아니면은 수리를 하겠다고 맡겨놓으면 그 배가 다시 돌아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 도는 얘기로는 미국 그 군함 중에서 3분의 1이 다 수리 중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정도이고, 저희가 실제로 신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던 그 초기 프로젝트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막 10년의 세월이 걸리거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업을 조금 재건하는 게 목표이지만, 현재 당장 미국이 당면한 문제에 해당하는 이 군함과 관련된 건조 또는 MRO에서의 이 느린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 군함의 건조 속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일부 모듈 형태로 한국에서 건조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을 미국으로 보내서 나중에 이제 최종 조립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국이 전혀 고객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사의 물량을 건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빨리빨리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정시성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조선의 AI 그리고 로봇 기반의 스마트야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장들도 이제 스마트 야드 전환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막 찍어내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처럼 그 정도의 자동화된 공정을 도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조선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제조업 중에서 아마 도입이 가장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 있는 울산이나 거제도 사업장에 이렇게 도입을 해본 결과물이 원래 생산하려고 했던 생산성보다 한 10% 정도 효율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이 앞으로 많이 당겨지고 있고, 그 당긴 그 공정들을 쌓고 쌓아서 또 다시 저희가 빨리 인도할 수 있는 슬롯을 생산하기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배를 늦게 만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국 사업장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모듈을 구축을 해서 보내게 되면 미국의 사업 속도도 조금 높일 수 있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이렇게 AI 관련해서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적용할 때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먼저 사업장 자체의 조성 시기가 매우
더 먼저 이루어진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장도 사실 조선업계에서는 그렇게 늦게 조성된 편은 아니라서 대부분 70년대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막 2차 세계대전 때 조성된 야드도 있고 실제로 막 40년, 50년 이때 조성된 야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태에서 전혀 진보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노후화된 사업장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1차 허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화해서 속도를 빨리 하려는 그 니즈가 있는 이유는 한정된 사업장에서 저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 가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해결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효율을 높여서 많이 생산해 볼 생각을 옛날엔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물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장들은 AI를 뭔가 도입하고 이래서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할 테스트 베드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그렇게 사업을 착착 진행해 본 인력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스터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인력 풀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DNA를 심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미국 사업장을 단순히 AI를 갖다 넣는다는 것만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모자란 재료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환경도 그렇고 인권도 따라주지 않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니까 네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건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의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뭐 필리조선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안 좋은 점으로 주가에는 반영될 수 있겠네요. 요번에 그래서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좀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미국과 관련된 사업은 미국의 물리적인 거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훨씬 유리하겠지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팩트시트 상에서 정말 급한 건 한국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럼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1,500억 달러라고 하는 그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야 되는 비용이 있긴 했지만 지금 그거를 투입해서 미국의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당장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를 그 국가의 정상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최근 주가 움직임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조선업이 LNG선 중심에서 이제는 친환경 그리고 특수선, 방산선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2026년에 가장 강한 성장축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성장축은 네. 없던 게 생겨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산이 가장 기대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은 그 수많은 종류의 상선 중에 정말 딱 컨테이너 하나만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2025년 연초에는 LNG선에 대한 기대도 되게 한가득 있었는데 사실 연 내내 기대감만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은 채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의 상선들 중에서 컨테이너는 원래 계속 발주가 나오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바닥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2025년의 기대감을 다 실현시키지 못했던 LNG가 좀 더해지면서 상선에 대한 기대풀이 조금 더 두터워지는 상황에 이제 아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수출 방산의 시장이 확장이 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성장 폭은 방산선이 가장 클 가장 것이다. 크지 않을까라고. 라고 보시지만 그럼 주가의 트리거도 조선 주가의 트리거도 LNG가 캐리를 할 것이다 좌우할 것이다 라고 보세요? 근데 저희가 알려진 것들이 나오는 건 사실 주가를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오히려 LNG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한가득 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오면 예상한 것처럼 잘 나오네 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저희 25년 동안 조선주 특히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레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주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이 내년에는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NG 프로젝트로 인한 한국 조선 수혜주는 뭔지도 궁금해요.
LNG 운반선만 봤을 때 이제 3사 간의 차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LNG 캐리어가 한 800척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적적으로 LNG 운반선을 제일 많이 만든 곳이 하나오션이긴 한데요. 1등과 2등이 이제 각각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근데 그 둘의 누적 대수 차이가 매우 미미한 편이고, 과거에는 이들 두 업체들 대비해서 현대중공업 쪽에 있는 계열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LNG 캐리어 수가 좀 적은 편이었었는데, 이게 계열사에 해당하는 현대 3호중공업까지 LNG 건조 캐파를 많이 늘려서 지금은 단일 그룹이 가장 많이 인도할 수 있는 LNG 수로 치면 오히려 HD 현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사들 사이에 이들 셋에서 만드는 LNG 캐리어의 기술적 차이가 어마어마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건 약간 선주들의 취향껏 발전하는 그게 좀 큰 것 같고, LNG에 대한 수요가 좀 풍부하게 넘친다라고 한다면 3사가 다 균일하게 수주하는 쪽으로 풀캐파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들에게 주는 영향의 수준을 보면 개별 업체의 전체 매출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LNG 캐리어가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 좀 큰 영향을 주는 선종인 건 맞습니다.